자, 이번 시간에 이제 농지법 마지막 법률로 들어갑니다. 농지법은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죠? 몇 개가 목표다? 하나만 맞추면 돼. 어떤 것만 공부할까? 개정된 부분만 공부해도 농지법 한 문제는 맞을 겁니다. 작년에도 개정된 부분에서 재작년에 개정됐고 작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개정된 내용이 났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 개정된 내용 중에서 한 문제가 정답으로 날 거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개정된 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흐름만 대략 정리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목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할까요?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걸 실패랍니다. 맞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넘어질 때마다 뭐 하자?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거. 그게 용기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게 그게 바로 실패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하는 분도 있을 거야.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보시면 넘어진 날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뭐다? 그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자. 지금 목표를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목표 이루셔야 됩니다.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있죠? 자격증 따는 거 올해 저도 목표입니다. 할 겁니다. 왜냐면 포크레인은 왜 제가 따려고 하냐면 임야 쪽에 관련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업자들 부르니까 하루에 70만 원씩 달랍니다. 그것도 그렇잖아. 내가 계속 하면 되잖아.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포크레인 사가지고 제가 직접 그런 임야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자격증 따는 것이 제 목표. 그 다음에 산지와 관련된 걸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산지 중에서도 특히 힐링부지. 이때 힐링부지는 크게 보면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MBN이라는 그 풀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풀이 있죠. 거기 나오는 바로 그런 힐링부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있어. 거기 나오는 즉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생활하는 거 사는 거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사는 거 이런 땅을 고르는 거 그런 부지들.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자용 부지. 환자들이 병역 수술 같은 거 하고 났을 때 막상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다시 살고 있다? 누워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가가지고 내가 뭐도 좀 가꾸면서 그 우리 산약초들 있죠. 약초 같은 것도 가꾸면서 뒷산에 올라가서 버섯 같은 것도 캐려다 낼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심심필요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병 치료 겸 내가 건강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용 부지 같은 그런 힐링 부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레저용 부지. 특히 반려견 같은 동물들하고 같이 더불어 놀 수 있는 장소들이 거의 없어. 동네에서 데리고 가려면 뭐 해야 돼? 목줄 해야 되지. 조금 또 큰 개들은 뭐 해야 돼? 입마개까지 하고 끌고 다녀야 되지. 운동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내가 내 땅 부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울타리 탁 쳐놓고 그 안에다가 걔 풀어놔. 다음날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마음껏 지가 떠놀고 싶은 대로 떠놀게 되고 그다음 풀어놔. 그래서 저녁 놀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밤중에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들. 한마디로 힐링부지라고 하는데 그런 레저용 힐링부지. 그래서 힐링부지를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자연용 부지, 두 번째는 환자용 부지, 세 번째는 레저용 부지. 그래서 레저용 부지는 뭐 캠핑카를 끌고 가도 좋고 차박을 해도 좋고 아니면 텐트를 해도 좋아. 거기다 건축물을 치려고 하는 농막이라든지 또는 단독주택 같은 걸 치려고 하는 거. 옛날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안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 짓는 것들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 차라리 그냥 언제든지 가서 자연에서 그냥 더불어 놀다가 하룻밤만 자고 올 수 있는 또는 이틀밤만 자고 올 수 있는 이런 장소. 가까운 장소에 갈 수 있는 이런 장소. 고르라고 벌써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 부지만 보러 다니고 있고 그런 부지만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붙고 나면 저하고 같이 그런 거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블로그도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다음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안 하니까 자 다음에는 우리 유학집 5월달에 강의될 때쯤 되면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제 블로그도 그때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계속 블로그에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지를 분석하는 방법들, 그래서 산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거 어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뭘 보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앞으로 저는 그쪽에 훨씬 더 유망하고 앞으로 제가 개척할 분야가 그쪽으로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한 자격증 두 개는 올해 이제 자격증 하나는 일단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그 기사 자격증 따는 거 제 목표. 두 번째로서는 그런 힐링 부지를 찾는 그런 내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다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여튼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열심히 뛰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럼 넘어질 때 뭐 하면 되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자 마지막 농지법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농지법 전체적인 체계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두 문제 나왔는데 뭐 체계자 뭐 할 거야. 그래 한번 보자. 첫째는 용어 정의로서 그게 한 8개 정도 용어 나와요.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개념들,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농지전용, 주말체험 영농이라는 이 개념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자 본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된 것, 두 번째 농지 이용과 관련된 것, 네 번째, 세 번째는 농지 보전과 관련된 것. 그래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세 가지죠. 그 중에 농지 소유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소유 제한을 합니다. 원칙 농업 경영을 하거나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만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자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일정한 자들은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래. 농업 경영 안 하면서 상속받은 농지. 자 그만 농사 짓겠다고 한 걸 내가 포기하고 떠나겠대. 이농, 농사를 떠난다는 얘기야. 농사하고 이별한다. 농사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 농지. 또 주말 체험 영농도지. 우리가 흔히 주말 농장이라고 하죠. 주말 체험 영농도지 중에서 일부 일정 규모만 소유하라. 라는 소유상한. 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원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때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원래는 농업 경영 계획서. 내가 농지를 취득하면 이렇게 농사 짓겠소 라는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손을 빌려가지고 좀 농사에 도움을 받는 것. 이걸 위탁경영이라는데 어떤 자들만 위탁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럼 농지를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팔려고 내놨더니 사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팔려고 내놨는데 팔려고 내놓지 않아. 안 판대. 왜? 조금 있으면 여기 개발되면 땅값 더 오를 건데 농지가 뭐 오를 건데 왜 지금 파느냐? 난 이거 안 팔겠대. 버팅기는 자가 있습니다. 처분할 때까지 일정한 이행 강제기만한 걸 부과하자. 이런 농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농지 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경작제도하고 임대차제도. 대리경작이 뭐죠? 대신 농사 짓게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여기다 논이 있었어요. 그 논에서 농사 짓고 있던 농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이 자기가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안 져버려. 그러고 방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잡풀들만 자라고 자죠. 이 잡풀이 그 농지에만 자라면 괜찮은데 이게 번식을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옆에 있는 농경지를 버려버립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지 소유자에게 시장운수청이 농사지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농사지니까 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농사 져? 안 져? 그러면 농사를 대리질 수 있는 자, 대리 경작자를 시장운수청이 지정해가지고 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대신 농사지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대리 경작자 지정이라고 한단다. 대리경작제도. 또 임대차제도는 우리 농지는요. 옛날에는 지주와 소장농 제도라는 걸 했었죠. 지주, 소장농. 조선시대 걸 제가 지도봤거든요. 조선시대 때 말기에 소작했을 때 소작료가 얼마나 될까? 쌀이 내가 만약에 20섬을 갖다가 요번에 뭐 23하면 또 못 알아들까? 그럼 요번에 농사 져가지고 쌀을 20가마니를 내가 생산해냈습니다. 그럼 20가마니 중에 몇 가마씩 나눠 가질까? 주인이 보통은 50% 가져간대요. 그래서 주인이 50%, 그 다음에 그 소장님이 50% 가져갑니다. 그럼 소장님이 50% 중에서 거기서 또 뭘 하더냐? 아니야. 내년도 뭐 할 거, 또 씨 뿌릴 거, 그건 누가 부담해야 돼? 소장농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지가 거기서 또 한 10%는 지가 다시 나중에 그 뿌려야 될 그 씨앗으로 그 보관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그동안 빚졌던 거,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럼 실제로 봤더니 농업인은요, 농사 짓는 소장농은 약
20% 정도만 많이 가져가봤자 20% 정도만 자기가 먹는 거로 가져간대. 그럼 자기 가족이 20% 갖고 다 먹어? 못 먹으니까 봄에 가면 뭐죠? 초고모피 배다가 그거 갖고 먹고 5월달에 가면 뭐가 나오고 보릿고개 소리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보통 50% 많으면 60%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작농이 그거 갖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작농 제도가 우리 독립되고도 다시 해방되고도 계속 연속됐었거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농지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규정은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임대차 제도를 새로 신설해버린 게 이게 핵심이다. 마지막, 농지를 보전하자.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전하죠? 원래 농지는요, 그냥 농사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식량 안보란 말 들어보셨나요? 먹는 이 식량은요, 국가 안보하고 직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할 걸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쌀을 생산하다 쌀 다 생산한 논 다 없애버렸어. 어떻게 돼? 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또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농지를 또 미국 같은 데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입해야 되잖아. 그럼 수입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되지. 그럼 밥 안 먹고 며칠 버틸 건데? 3일 버틸래? 눈 돌아가는데? 그건 금방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최소한의 농사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농경지를 까먹고 개발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식량 자원은 최소한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농지 까먹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존할까? 첫째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 근데 둘로 나눠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한마디로 바둑판 모양으로 농경지 쫙 농지정리 사업한 거 있죠? 그 농지정리 사업이 끝난 바둑판 모양의 농경지는 그냥 거의 다 99%가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상류지역, 그 농업진흥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그 옆에 변두리지역,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준답니다. 왜 그럴까?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또는 수질 보전 등을 위해서 그쪽은 만약에 농지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썩은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측에는 깨끗한 그런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들만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만약에 위에 공장을 져가지고 거기서 그 논에 강가에 흐르는 물들, 개천에 물을 다 끌어가 버리면 밑에 하류층은 농사를 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류지역 같은 데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거기는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같은 거 또는 물을 많이 쓰는 공장 같은 건 거기는 거기다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류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둘을 합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지역이 구역구역으로 나눠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를 전용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농지보전입니다. 농지 전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농지를 까먹고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어차피 개발은 대부분 농지를 개발해서 보통은 하기 때문에 농지는 이래저래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하게 농지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 또 행정기관들은 협의하라, 또 경미한 농지 전용 신고만 하라. 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되고, 농지를 까먹게 사람들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들은 농지가 없어진 것만큼 새로 농지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돈 내놓으래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켜서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농지 전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농지 보전에 관한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보통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요. 여기는 한 5년에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내용은 대단히 많은데 또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서는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나 또 나중에 더 진도 나가다가 요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좀 들여다볼까? 그렇지 않고는 웬만한 건 농지보전에 가는 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용어정의, 농지수요, 농지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은 두 문제, 적어도 한 문제는 저기서 출제되니까 이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정의에서는 뭐부터 나온다? 농지란 개념부터 나옵니다. 그럼 농지가 무엇일까? 자, 농지란 개념. 농지란 원래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의 경작지나 일정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다 농지랍니다. 자, 첫째, 여기서 농지법에서의 농지는 뭐가 중요하냐? 전답 과수원이 원래 법적 지목이
28가지 법적 지목 있죠? 그중에 전답과선이 원래는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법적 지목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뭐로 쓴다? 실제로야. 현황으로 따집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또는 일정한 단연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땅은 다 농지로 보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연생식물이라는 게 무엇일까? 1년만 자라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상 자라는 거야. 따라서 그런 것들은 보통은 위에 있는 데만 요게 잘라내잖아요? 안 돼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지. 위에 있는 데만 잘라면 그 다음 데또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단연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죠? 인삼, 약초, 잔디 같은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인삼이 농작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농작물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인삼은 농작물 아닙니다. 우리가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농작물이지만 뭐는 아니다. 인삼은 농작물로 보지 않고 단연생 식물이란 개념으로 온다는 거. 더 나가서 약초나 잔디 같은 걸 길러도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 과수나 뽕나무나 또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물을 기르는 땅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기르고 있는 땅은 재배지, 기른다는 땅이죠. 그런 땅은 다 농지도 보자. 그것도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건 농지를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할까요? 자, 여기 관상용 수목이 하나 멋들어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리 집 정원에다 갖다 심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야? 조경 목적으로 그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죠. 자, 그럼 갑자기 우리 정원이 농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관상용 목적으로 심어놨다면 이건 농지가 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재배하고 있다. 기르고 있더라. 그걸 재배하고 있더라. 이것만 농지지. 그걸 그냥 관상 목적으로 심어놨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농지를 보지 않는다. 기르고 있어야 농지지. 심어놓은 건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농지일까? 추가적으로 일정한 계량시설 또는 일정한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이것도 농지랍니다. 이때 계량시설의 대표적인 뭐가 있죠? 유지, 웅덩이라고 써 있어요. 유지. 자, 보통 시골에 보면 충청도 사투리다 둔벙이라는 게 있어요. 논 같은 데 옆에다가 둔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죠. 물이 고여 있죠. 나중에 비가 안 오면 그 웅덩이 있는 물을 퍼가지고 벼에다가 물을 줍니다. 바로 그런 웅덩이가 있는 그런 유지. 또 양배수 시설, 물을 빼내고 넣는 시설 또는 농로,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수로, 물길 또는 제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시설? 계량시설로서 이것도 농지란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자, 요거 이렇게 쇠로다가 골격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뭐 했죠? 속에 유리 같은 거로다 이렇게 채우는 거, 이런 걸 고정식 온실 또는 이거 버섯재배사 또는 이런 비닐하우스, 전부 다 이런 생산시설이 있는 땅들도 다 이것도 농지. 또 축사나 또는 곤충 사육사도 농지입니다. 이 축사도 소나 돼지 기르는 축사도 농지로 보는 것이고, 여기 곤충 사육사라는 건 우리 뭘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저는 곤충이 기르는 땅, 이것도 식량자원으로서 보고 이것도 농지로 본다. 또 농막 있었죠? 그 농막 있는 땅, 이것도 다 농지로 본다. 이런 일정한 계량시설이나 일정한 생산시설이 있는 저런 부지들도 통틀어서 다 거기까지도 농지로 보자 해놓고 예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뭐는 농지가 아니다? 첫째는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랍니다. 이건 농지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전답과수원을 다시 나눠서 보자. 전답과수원. 원래 전답과수원은 법적 지목으로서 아까 따지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거 좀 따지고 있네. 전답과수원은 원래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원칙은 농지다 아니다. 원래는 농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야. 근데 전답과수원인데 뭐가 있을까? 첫째, 농사를 짓지 않았어.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뭐가 될까? 농지 아닙니다. 전답과수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전답과수원 동그라미 쳐. 전답과수원 하더라도 농사 안 져. 그럼 보다 안 농지. 농지 아닙니다. 농사쳐. 짓는 순간부터 바로 농지입니다. 여기선 즉시 농지라고 쓸게요. 농사 지면 즉시 그때부터 바로 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답과수원이죠. 근데 따져. 두 번째, 전답과수원이 아니래. 전답과수원은 아니랍니다. 전답과수원 아니야. 그러면 이건 농지일까 하니까 따져봐야 돼. 첫째,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사 안 짓고 있어. 당연히 뭐죠? 안 농지. 이거 말 하나 많았지. 당연히 농지 아니지. 근데 농사쳐 어떻게 될까? 따져야 돼.
농사 지면 다시 따져야 돼. 이때 농사진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미만이다. 전닭과선이 아닌 거로서 농사진 기간이 3년 미만이란다. 이때는 뭐가 된다? 안농지. 어떤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어느 되면 3년 이상 되었다. 그러면 전닭과선은 아닌데 농사를 졌는데 그 기간이 3년 이상 된다. 그때부터는 비로소 이때부터 이렇게 써. 이때부터 뭐로 본단다? 농지로 본단다. 그때부터 농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 짓는 순간부터 즉시 농지인 건 전닭과선. 전닭과선 아닌 건 농사진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그때부터 이때부터 농지로 본다. 요거랑 차이점이 요거란다. 아셨죠? 저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같이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요거야. 그래서 전닭과선이 아닌데 농사진 기간이 3년 미만이다. 농지 아님. 그럼 언제부터다? 3년 이상 되면 그건 농지다. 그럼 전닭과선은 농사 안 지면 안 농지, 농사 지면 즉시 농지. 그렇게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지목이 임야랍니다. 임야야.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장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대. 농지도 아니다. 안농지.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데 아직은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았대.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대관령 초지죠? 대관령에 있는 초지는요. 초지일관 초지입니다. 즉 초지는 농지에도 안 들어가고 산지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제3의 영역 초지라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건 농지법, 산지와 관련된 건 산지관리법, 초지와 관련된 건 초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는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초지일관 초지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농지와 관련된 개념들. 두 번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둘이 나와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둘로 구분됩니다. 농업인이란 바로 농사 짓는 걸 개인이 하는 것, 농사 짓는 걸 업으로 하는 개인, 농업인. 농사 짓는 단체를 농업법인 이렇게 말하죠. 그럼 농업인, 개인은 몇 명 있다? 4명. 첫째, 천정물 태성되는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적어도 농사 짓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이거는 농업인이라는 예입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면 이자도 농업인. 아니면 두 번째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접사 비닐을 농지 위에다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고정 온실 버섯접사 비닐하수 면적이 얼마 된다? 그게 33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자도 농업인. 그러니까 일반 논밭은 1000제곱미터, 저런 고정시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이다. 아니면 대가축, 이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바로 농업인. 아니면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이자도 농업인입니다. 아까 농업에 종사하는 건 9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20일 이상 돼야 됩니다. 진흙 밟고 돌아다니는 건 90일만 밟고 돌아다니면 농업이 되지만 소똥 밟고 돌아다니는 건 120일은 밟아야 농업입니다. 참 소똥 밟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전 120일 밟으래. 그래야 농업이래. 그죠? 자, 옛날에 우리가 환웅이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인간으로다 뭐 곰이 인간으로다 탄생할 때 좀 뭐요? 만 먹으면서 그 굴속에서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며칠 있어야 돼? 진흙 밟고 돌아다니는 건 90일 밟아야 되는 거고 소똥 밟고 돌아오는 건 120일은 밟아야 농업인으로 다 환생할 수 있다. 좀 너무 또 축산업 하는 사람도 불리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120일이래. 자, 그런데 문제는 소 2마리, 말 2마리 기른데 농업인이죠. 자, 돼지, 염소 이런 거 10마리 기른데 농업인. 토끼 같은 거 100마리 기른데 농업인. 닭이나 오리 1000마리 기른데 농업인. 자, 꿀벌 10분 사육하고 있대. 10개 봉. 그럼 농업인이래.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예를 들면 소 1마리 기르고 돼지 9마리 기르고 토끼 99마리 기르고 닭 999마리 기르고 이거 꿀벌 9건 기르는데 농업인이 아니래. 아니래요. 나 돌아버리네. 아니 도대체 이 중에 하나는 갖춰야 농업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할 때는요. 이 조건이나 그거의 2분의 1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소 1마리에다가 돼지 5마리 기른다. 그러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인정하자. 그게 타당하지 않아요? 꼭 소 2마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돼지 꼭 10마리 길러야 된다? 아니 소 1마리에 돼지 5마리.
그럼 농업인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못하느냐고. 아주 웃겨.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 현재 그렇게 했죠. 자, 네 번째로서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 이때 농업 경영이 여기 나와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도 지가 연구하고 농사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 그걸 농업 경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결국 지가 재배해가지고 지가 팔았어. 여기 딸기 농사 짓고 있죠. 그래서 딸기 농사 져가지고 길거리에다 이렇게 바로 놓고 팔잖아. 딸기 농원에서 팔았잖아. 그때 지가 재배해가지고 지가 파는 게 연간 120만 원 이상 된다면 이자도 농업인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도 않는 것 같아. 왜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야. 그럼 월간 판매액은 평균 내면 월 10만 원. 그럼 판매액이 10만 원이니까 월 소득은 50% 이익 난다 치자. 그러면 5만 원. 세상에 월 5만 원 수익 내는데도 농업인이랍니다. 뭐라고 말한다? 굶어 죽기 십상인 농업인 이런 개념이죠. 근데 농업인이래요. 하여튼 법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어쨌든 농업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농업인에 해당한다. 근데 만약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지고 오늘 딸기 120만 원치 사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어. 농업인? 아닙니다. 그건 농업경이 아니잖아. 물건을 사다 지가 팔았으니까 뭐다? 상인. 그건 농업인이 아니고 그건 상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기가 재배해가지고 지가 팔아야 그게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될 때 농업인이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농업법인은 뭐죠? 단체라는 뜻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 농산물 박스가 있죠. 그 농산물 박스 옆에 보면 거기다 이거 써 있어. 그게 뭐랬죠? 무슨 농업회사법인. 아니 여기는 무슨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죠. 그럼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이죠.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이건 뭐다? 바로 농업인들은 몇몇밖에 없어.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이 요건만 갖추면 돼. 즉 업무집행권이라는 건 회사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건 이사들을 말하죠. 그 회사에 이사가 6명 있다면 그중에 2명 이상만 누구면 된다? 농업인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이야 2분의 1 아닙니다. 숫자 중요한 거죠. 3분의 1 이상이면 그때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회사법인은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즉 상법상 회사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연회사, 주식회사 등등 이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은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이거 만들어놨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뭐하느냐? 부동산 투기꾼으로 다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농사지을 땅을 산다고 사들여. 그럼 웬만한 땅은 사게끔 허용해줬거든. 농업회사법인. 근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가지고 어딘가 개발할 만한 지역에 있는 땅만 사가지고 그게 개발되면서 뭐죠? 되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데 앞장선 게 농업회사법이라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규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그런 중개업 비슷한 거 하는 거 농업회사법인이 농사지을 하겠다니 중개업을 하겠다니까 지들이 대팔고 앉아있고 그런 매매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어쨌든 농업회사법인의 성립 요건은 뭐만 갖추면 된다?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농업경영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정리 이 정도 하고 다음 뭐가 나오죠? 자경. 자경이 뭐죠? 스스로 경작한다. 자경. 스스로 경작한다는 뜻이야. 자경에는 뭐가 있을까? 첫째는 농업인이 자경한다는 얘기는 소유농지여야 돼.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야. 다 소유농지야. 스스로 경작한다는 자경은 다른 임차농지는 안 된다. 소유농지에서만. 특히 농업인 기억해요.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 상시종사했다. 자기 농지인데 농사짓는 거에 지가 상시종사한다. 아니면 농작업의 최소한 2분의 1 이상을 누구 노동력을 한다? 자기 노동력. 이때 자기 노동력은 자기 가족의 노동력이야. 혼자는 할 수 없잖아. 자기 가족의 노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농업인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가 농사짓는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가족의 노동력으로 채우고 있다면 이것도 자경이라고 하자. 그래서 농업인의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지가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건 일단 자경이라고 하자.
자, 위탁경영. 지가 농사 짓는 건 맞아. 농업경영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 짓는 건 맞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그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행한답니다. 결국 뭐 농사는 자기가 짓는 건데 일소일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야, 오늘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와서 좀 농사 좀 도와줄래?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한 달 동안만 와서 도와줄래? 1년 동안만 도와줄래? 나 군대 갔다 오는 기간 동안 네가 와서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그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걸 농업 위탁 경영이라고 한단다. 일탁 경영. 또 농지 전용이란 지가 농사 짓고 있던 농작물의 경작자나 다른 시점에 재배하는 농업 생산, 농지계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업 생산이나 농지계량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쉽게 말하면 농지를 까먹고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 농장을 까먹고 거기다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래서 전부 다 농지 전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한 계량설, 생산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농지 전용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죠? 농지에 가운데다 농도를 냈습니다. 수를 냈습니다. 제방을 샀습니다. 다 뭐죠? 농지입니다. 아까 일정한 계량설도 농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량설이 설치되면 어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한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고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만 농지 전용이라고 한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야. 즉 농업인은 주말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그냥 농사 짓는 걸 즐길 수가 없어. 그런 직업이야. 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농업인은 아닌 다른 개인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단연생식을 재배하는 걸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한단다. 예,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농지의 소유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본론 내용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첫 번째,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만 농지를 소유할까?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지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이걸 한자속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자유전, 경작하는 자만 유전, 밭을 가질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작하는 자만 밭을 가질 권한이 있다. 그걸 경자유전 원칙이라는데 이게 바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들이 스스로 농업경영 안 해도 자기들이 하는 거야. 지들이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 학교나 공공단체들도 농사죠? 아니야. 시험지, 연구지, 실수지로다 하는 거지. 지들이 농업경영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또는 주말체험 영농지, 주말농장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주말농장은 취미영농이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데 가서 상추나 고추 같은 거 심어놓고 조금씩 길러가는 재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갖고 오는 재미,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주말체험 영농지요. 이렇게 한다. 이거는 농업경영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조심할 것. 이 주말체험 영농지는 어디서만 된단다? 농업진인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주말체험 영농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농업진인지역 외의 농지. 그럼 아까 제가 우리 농지 보전의 맨 마지막 그 체계도에서 어디에 있었죠? 농업진인지역이 있었잖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 농업진지역. 그 농업진인지역에서는 뭐 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진인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작년에 시행되는 것이고 작년 시험 문제 바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6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진인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하는 걸 농업진인지역 내의 농지라고 써서 틀린 문장으로 시험 문제가 냈었습니다. 아셨죠? 그 밖에 상속농지, 상속받은 농지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동하는 농지 적어도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게 8년 이상 졌어. 이제 그만 짓겠대. 힘들어서 안 되겠대. 그러면 이농농지, 농사를 떠난다는 얘기야. 농지를 그만둔다면 그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는 은행 같은 데서 농지를 담보를 해서 농업인에게 대출해 줬는데 농업인이 그 대출금을 못 갚았어. 경매에 붙였죠. 2회 이상 유찰돼서 세 번째 가서는 그 농지를 담보로 잡았던 은행이 지들이 취득하는 걸 담보농지 취득을 한단다. 그럼 담보농지 취득하는 은행도 농업경영 안 하잖아. 그래도 소유할 수 있어.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라고 취득한 농지들. 내가 농지를 취득을 하는데 나 거기다 공장 지려고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취득했어. 나 공장 질 사람이지 농사 질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이건 행정청에 취득하는 거. 또는 영농락권 분리 농지. 농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거나 그래서 거기 농사 잡았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 마이너스인 그런 농지, 이런 걸 주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래도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2와 3을 제외한 소유농지들은 농업경영에 이용된다.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한 건데 2와 3이 뭐죠? 학교나 공공단체가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로 사용할 농지들. 또 하나 주말체험 영농지. 이거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돼. 그러니까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도 농사 안 짓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농업경영 하라고 맡기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머지는 하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맞춘 농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농지들, 농업경영 시켜야 됩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취득했다는 건 내가 농사 짓기 아니라 좀 있으면 공장 짓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장 짓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데? 농사 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지면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라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건 좀 농업경영에 이용된다? 조금 문제는 있는 말인데 하여튼 현재 법은 작년에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현재 2번하고 3번만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들은 다 원래는 취득은 할 수 있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자기가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농업경영 하도록 이용되도록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임대 사용인데는 일정한 자들은 임대 사용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용인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일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임대 사용인데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지가 농지 사가지고 무조건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시킨다? 안 됩니다. 이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거 말고도 가참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자,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영수는 이겁니다.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는 건 최대 몇 명까지만 최대 인원수를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게 새로 신설된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내년도 시험 문제 영순이야.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답니다. 공유라는 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최대 몇 명까지만 소유하도록 하겠다. 최대 7명까지입니다. 근데 7명일지 5명일지 3명일지는 시군구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반드시 나중엔 시군구 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조례에서 몇 명까지 소유해도 되는지를 조례에서 정한 이래 돼. 왜 이렇게 만들었다냐? 이 농지 가지고 장난질 치는 뭐겠죠? 기획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획부동산은 농지를 갖다가 공유농지를 만들어. 전번에 봤더니요. 하나의 농지를 갖다가 소유자가 몇 명이 되냐? 200명입니다. 왜 200명이야? 공유지분이야. 분할한 게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줘가지고 200명, 한 필지 땅에다 200명. 왜 그런데 여기 좀 있으면 전체권이 들어올 것이고 무슨 역세권이고 여기는 개발될 것이고 그럼 개발 이익이 한 10배는 될 것이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공유지분으로 줘버린 거야. 당신은 전체 필지 몇 제곱미터 중에 당신은 그 중에 몇 제곱미터가 당신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유지분이니까 공동소유잖아. 나중에 분할 등기도 할 수 없어. 왜? 어디가 정해진 게 사전에 미리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건 사실은 거의 끝나버리죠. 그래서 누가 그 지랄해? 되지도 않는 이런 뭐 기획부동산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쪼개버렸습니다. 최대 7명.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 영순으로 기억합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주소 딱 3가지. 첫째, 상속농지. 두 번째, 인농농지. 세 번째, 주말체험 영농농지. 이 3가지는요.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상속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 상속은 받았는데 농사 짓지 못해. 나 강의해야 돼. 나 아버지 위협을 받도록 농사지러 지금은 못 가. 그런데 상속은 받았어. 그 중에는 얼마만 소유하라? 상속농지 중에서는 총 원칙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그럼 아버지 상속농지가 만약에 10만 제곱미터라면 그 중에 1만만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만은 원칙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또 8년 이상 농업계하다 이농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분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요. 이농농지하고 상속농지 이 둘은요. 그 나머지 초과되는 농지들 있잖아. 원래는 처분해야 되죠. 안 팔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디다 맡기래? 그 나머지 초과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게 위탁을 시키래. 그래서 거기서 임대 무상 사용하는 동안은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뭐하고 뭐만 상속농지하고 이농농지는 원칙은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는 게 원칙이야. 농업경영 안 하는 자들이 핵심이야. 농업경영 안 한다면 그때는 1만까지만 소유해야 되는데 그중에 나머지 초과농지들은 1만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 초과농지는 원래는 매도 청구 대상인데 어디에다 맡겨라?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주말체험 영농지는 그 얼마까지만 소유하라? 총 1000제부터 미만만 소유합니다. 왜 1000일까? 1000 이상이 아니야. 1000 이하가 아니야. 1000 미만이야. 1000이 포함되잖아. 그럼 1000 이상부터는 뭐죠? 농업인이야. 주말농장은요. 농업인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게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장은 1000이 돼버리면 농업인이 되니까 1000 미만만 소유하는 얘기죠.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이 1000제부터 미만해야 된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 면적을 다 합친 게 1000제부터 미만일 때만 주말체험 영농지를 인정받는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라 그랬었어요. 농취증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농취증이라는 건 왜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동산들은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그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보고 매매계약서 확인해보고 등기해주거든. 근데 부동산 중에서 특히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되고 뭐도 받으라는 얘기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시구 읍면회장이야. 시장, 운수, 구청장 하면 안 돼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가지고 뭘 받으라는 얘기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발급받은 걸 가지고 소유권 등기할 때 서류로서 같이 첨부해야 그래야 원래는 등기를 가능하다.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특이하게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는 걸 발급받는 걸 원칙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발급해 줄까? 원래는 7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발급 신청이 들어서 7일. 다만 좀 보면 이 농취증 발급할 때 뭐가 필요 없겠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없어도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어. 그래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며칠 내에 발급해 준다? 그때는 7일이 아니라 4일 내에 농업경영계획서가 불필요한 사유는 4일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어찌되는 거. 농지위원회 심의는 요거에 나와요. 농지가 뭐다? 투기가 성향하나 성향을 우려했대요.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향하나 성향을 우려했대. 그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지에 대한 투기 발현으로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으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도 거치래. 그러다 보니까 뭐도 필요하다? 심의 같은 거치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7일 내 발급이 아니고 일주일 더 줘서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기간까지 줘서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해 주는 건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은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서 작성하지 않아도 될 때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14일. 그래서 7일, 4일, 14일. 아주 중요한 숫자. 시험 문제 영순위 내년도 올해죠. 올해 출제 영순위니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하는 데 필요하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서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또 이 농업경영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는 거서 이거는 한번 제출하면 몇 년간 10년간은 보존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해 주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려는지 계획서를 보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농사 지려고 한다고? 아 괜찮네. 알았어. 너 농지증 발급해 줄게. 그럼 나중에 농사 짓는 계획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대로. 그래서 10년 동안은 보존하면서 중간중간에 현장 점검 가겠다는 얘기야. 전번에 국회의원도 하나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농지를 취득하는데 거기다 트랙터 한 대, 경운기 한 대, 뭐 이렇게 해서 농기구를 지가 산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농사 이렇게 짓겠다. 취득한다고 했어. 나중에 현장 가보니까 트랙터 한 대도 없습니다. 경운기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위반한 거죠. 그래서 원래 10년간은 최소한 농업경영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 이 숫자도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합니다. 근데 농취증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발급처에
예, 농지증 없어도 소유권 등기할 수 있어.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잖아. 얘들이 취득할 때는 농지증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상속농지.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야? 하늘의 뜻이니까 받잖아. 상속농지인데 농지증 발급 안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두들겨 깨워야 되지. 누구? 돌아가신 아버님. 아버님 이거 상속 안 된대요. 일어나셔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있나 싶으면 무슨 예수냐? 부활하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속농지 같은 거. 이거는 농지증 없이도 바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담보등기도 아까 은행 같은 데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 못 갚았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죠? 두 번 이상 유찰자, 세 번째 경매에서 낙찰받았죠? 그건 따로 농지증 발급 안 해도 돼. 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걸 농지증 발급 안 해주면 다시 경매 다시 나가야 되게?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때는 그냥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 바로 뭐 필요 없이도 그 농지증 없어도 바로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다. 아셨죠? 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거. 이건 협의는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행정청들이 하는 거거든. 그럼 행정청들이 농지 전용 협의라고 취득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짓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누가 체육부 관련된 문화관광 체육부 장관 있죠? 문화관광 체육부 장관이 여기다 월드컵 경기장을 짓겠다고 농지를 갖다 지가 취득한대. 여기 다 농경지였었거든. 그럼 농경지를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취득하네? 그때는 농지전용 협의만 마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지 따로 농지전용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것들은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농업법인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병한다? 공유농지를 분할한다? 이때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합병할 때 또 공유농지를 분할할 때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머리자 한번 떠볼까요? 국, 상, 담, 협, 합번.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한다. 국상, 담, 협, 합번. 여기만 써놨는데 우리 요약집에 보면 나중에 수, 시, 환이라는 게 세 가지가 더 들어가요. 국상, 담, 협, 합번, 수, 시, 환. 수유는 수용, 시는 시효 취득, 환은 환매권, 환맹사. 그래서 이건 수용.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그죠? 소멸시효가 있고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시효취득. 그 다음에 환은 환매. 대사하는 거죠? 환매권, 환매하는 거. 그래서 수용, 시효취득, 환매. 요것 때도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 없어도 그렇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농지증은 필요해.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다만 뭐가 필요 없다? 농업개혁에서는 작성 안 해도 돼.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얘들이 시험용, 실습지용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은 필요하다는 걸 조심하시고 단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취득할 때도 농지증은 필요한데 뭐는 필요 없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영농격권 분리농지 이것도 농지증은 필요하지만 농업경영에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국 여기는 학, 허, 신, 영 뭐냐? 그래서 학, 허, 신, 영 조심할 건 허가 신고하고 농지전용 협의하고 달라요. 농지전용 협의는 행정청들이니까 아예 농지증이 필요 없고 일반인들이 농지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는 농지증은 필요한데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지 않는다. 라는 거. 반면에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작년까지는요, 작년 초까지는 뭐가 필요 없었다? 예, 농지증 필요 없다. 그냥 끝이었었어.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아니, 농지증은 필요해. 근데 뭔 필요 없었어? 농업 경영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로 끝났었어. 근데 법 바꿔버렸어. 농업 경영에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이제는 뭐 작성하라? 대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된다. 자, 주말체험 영농농지도 농지증은 필요한데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옛날부터 그랬어. 계속 발급받아서. 그런데 뭐가 필요 없다고? 원래는 농업경영에서 필요 없다 그랬는데 바꿔가지고 이제 농업경영계획서가 아니라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그걸 작성해서 그걸 제출해야지만 된다.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이라는 거. 이것도 꼭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여기 위탁 경영하고 나는데 요거부터는 우리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